히렌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오늘은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의 저자이시자 컨텐츠로 목표 달성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오은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은환입니다. 오늘 히렌 채널로 이렇게 같이 인터뷰 담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 심리학을 또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맞아요. 히렛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 심리학적인 꿀팁도 많이 네.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책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가 저희가 보고 있는 걸 따라하는 현상이 좀 있어요. 네. 나한테 미소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웃고만 있어도 나도 막 웃음이 나오거든요. 내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구나.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내가 우울한가? 이런 식으로 몸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는 현상이 좀 있는데 네. 상대방을 보고 웃고 있는 게 좋아서 웃었더니 내가 행복한가 보다라고 느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매력도가 막 올라가는 건 거죠. 우리가 미소 지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까지 접목이 되니까 더 설득력이 강화되는 느낌이었는데요. 또 두 번째 특징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좋아하는 게 겹치네? 라는 걸 느끼기만 해도 우리 좋아하는 감정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하는 거가 누군가를 만나면 짧은 시간 만나잖아요. 사실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길어지는 일이 잘 없는데 그쵸. 잠깐 만나는 사이에 우리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좋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 번째 특징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됐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심리학 전공이기도 한데 마케팅 전공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마케팅을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니즈가 뭐냐, 원츠가 뭐냐. 결국은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할 때 마케팅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똑같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필요하고 너무 간절하고 갈급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싶고 막 이런 건 인간의 본능인 건데 나의 필요에 관심이 있네? 그리고 그거를 채워주려고 하네? 라고 느끼면 우리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누군가의 필요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나를 필요로 하겠네? 라고 느껴가지고 오히려 도망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럴 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수고로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매력을 느꼈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나도 되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도망가는 사람에 가까웠거든요. 그냥 그동안 제 컨텐츠에서 막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이런 걸 했던 이유가 네. 그거를 발견하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옆에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특히 또 많은 히릿들도 그러시겠지만 네.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다 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보호하려고 방어기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게 전 도망가는 거였는데 네.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또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사실 가능한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했던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누굴 돕지 않겠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고립이 되는 걸로 인해서 외로워지고 맞아요. 왜 내 인간관계가 이렇게 한계가 생겼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장벽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엔 저는 밸런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작가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 나랑 좀 비슷한 성향의 맞아요. 그런 기버 성향의 사람들과 가까이 네. 지내는 게 네. 행복도를 높이면서 서로 맞아요. 돕는 그런 지름길이더라고요. 이번엔 반대로 질문할게요. 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비호감들의 네.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자기의 필요만 챙기는 사람. 아, 그쵸. 막 기브앤테이크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쩜 저렇게 가져가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기버들이 조용함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도 저 사람은 테이커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공감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막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막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난 이거를 막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되겠고 완주를 해야 되겠고 지금은 끝내는 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그쵸.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일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격함이 튀어나올 때 이게 프로인 건가 아니면 무례해진 건가 그것도 선택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속에서 너무 합리화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일하면서는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다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꽤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네. 실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떠오르는 건 맥커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요즘 뜨개질을 시작했어. 내가 그걸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 공방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은 돈 안 되잖아.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한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은 일화로 책의 챕터를 시작을 하고 심지어 그걸 유튜브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 돈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사실이잖아. 돈을 못 벌잖아.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렇죠. 뜨개질하면서 돈이 안 되면 어때요? 그리고 카페도 보면 돈 안 돼도 커피 내리는 거 자체, 그 공간 그 자체, 분위기 자체 즐기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돈이 되어야지만 가치가 있고 자그마한 돈이 되면 그거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라고 일관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뜨개질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다셨어요. 네. 뜨개질로 돈 많이 버신 분이 저 뜨개질로 돈 많이 벌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참 씁쓸한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근데 작가님을 또 보면은요. 선하면서도 단단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선한데 네.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어떤 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왜 추구하고 왜 쫓아가고 나는 이것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되게 불리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왜 좋아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꼭 한 가지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되게 풍성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단해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차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너무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많음 적음, 옳음 그름 이렇게 되지만 몇 가지만 곱해져도 그러면 가치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지겠다 하는 게 바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차원을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해도 저 사람은 다른 차원이 안 보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착하게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단단하지 하는 분들을 보면 기준과 가치가 명확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게 명확하게 서 있고 그것을 지켜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가치를 주고 있는 누군가한테는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뭐 뇌물로 또는 어떤 자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분들은 대쪽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멋있다라고도 느끼고 참 단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저도 좀 나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저를 좀 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렇게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같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성장이 있나? 이런 걸 둘러보고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선한데 단단하죠. 그래서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리더십이 커지는 일이어야 되기도 한다. 그러면 리더십은 어떤 조건에서 커지는가? 그러려고 하면 나는 또 어떤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가 제가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인생 선배님들을 보면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맞아요. 성장을 하고 크루를 키워가시려고 맞아요. 했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자연으로 비유하자면 그늘이 큰 나무 같은 거예요. 그분 곁에 가면 쉴 곳도 있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지향하는 거가 되게 멋지게 단단하게 연결어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힘이다 라는 말이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 보면 그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